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 되게 모시고 싶어 했던 우리 박혜진. 여러분들 이제 아나운서로 기억을 하시겠죠. MBC 뉴스데스크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으로 부르려고요. 네. 오늘 박혜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방송 TV에서만 많이 보셨을 텐데 유튜브에는 사실 나들이가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고, 영광이다. 초대해 주셔서 저 역시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방송도 하지만 또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람 출판사 대표로 오늘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일상의 삶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어렵다는 MBC 아나운서는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를 우리 구독자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긴 하네요. 힘들었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네. 지금에 비해서 네, 훨씬 더 경쟁률이 뭐 어마무시했죠 그때. 거의 뭐 3,000대 1 막 이런 네네네. 때였기 때문에 네. 준비를 꽤 오래 했고 저는 이제 이 아나운서라는 이 일을 꿈으로 품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준비를 그러셨구나. 해왔던 거라서 네. 네, 그래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했었고 네. 감사하게 이제 네. 단번에 됐죠. 단번에 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시험 여러 번 이런 보긴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좀 살짝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억울할 게 없어요. 왜냐면 MBC만 본 게 아니라 뭐 KBS, SBS, 뭐 YTN 네. 당시 뭐 공고가 난 데는 다 봤지만 심지어 네. 뭐 1차에서 떨어진 데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MBC와 인연이 되어서 네. 제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원래 전공은 뭐셨어요? 저는 불어불문학이에요. 아이고, 원래 인문학도셨구나. 원래 불어불문학은 전공불문이라고 절대 묻지 말라는. 그래요? 아니, 그런데 네. 역시 인문학적인 향취가 몸에 붙어 있으신 분들은 뉴스를 하셔도 조금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MBC 뉴스데스크 이제 앵커 하실 때 이렇게 물론 이제 정해진 발언을 주로 하시겠지만 네. 뭔가 박 아나운서님의 이 생각의 깊이랄까 이제 절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느껴지긴 해도 그런 게 좀 느껴졌는데 역시 묻지마 뭐라고요? 불어불문하다가 네, 전공불문. 전공불문에 네, 묻지마 불문. 네. 학부 시절을 지내셨군요. 아무래도 그게 현재 출판 활동하고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고전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때는 이제 그게 저에게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을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책을 만드는 출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공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정말 누구나 선망하는 아나운서직, 그것도 MBC, 그것도 뉴스데스크 앵커 수준까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걔를 뭐 저희 전문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때려치고 때려쳤죠. 그리고 프리랜서는 물론 이제 방송 활동을 일부 하시긴 합니다만 오히려 메인을 다른 쪽으로 지금 갈아타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기가 있으셨어요? 뭐 제가 아나운서 시절에도 사실 뭐 보도와 교양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뭐 다른 다양한 프로를 또 진행했기 때문에 뭐 꼭 뉴스가 아닌 출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실 제가 출판 일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다른 일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돌아보면 방송 일이나 또 출판을 하는 일이나 이야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야기. 그 지점에서 굉장히 연결성이 있고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전달하는 방식과 형식이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방송이었다면 이제 책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과정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인문학적 향취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 구독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삶의 깊이 뭐 이런 것을 되게 중시하는 구독자들이 많으셔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런데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세요? 당돌한 질문입니다. 네. 뭐 책이든 방송이든. 네. 진심? 진심을 전달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뭐 카메라든 글이든 굉장히 절제도 있을 것이고 필터링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제하는 과정 속에서
전 드러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어딘가에 토로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에세이 같은 작업을 해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정제된 언어로 기록이 되어서 그 독자들한테까지 전해지면 자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타인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공감이나 이해도 더 나아가서 삶의 깊이가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달하고 싶어요, 감히. 진심 어떻게 과연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진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아름답게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박 대표님의 삶이나 그 몸 안에 들어있는 내공이 함께 표출되어서 진심이라는 영어를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요. 저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 출판도 그렇고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도 그렇고 결국은 그 배경에는 이타심? 맞아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좀 뭐 진지충이라든지 너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대놓고 아직 그렇게 너 진지충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더 제가 지금 새롭게 시작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 건 사람들이 너무 소통을 어려워해요. 서로 정말 24시간 365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나만 내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힘들거나 뭔가 좀 채워야 될 시절에 책을 통해서 느꼈던 건 그 타인의 삶과 서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저의 삶도 좀 성찰을 해보고 또 거기서 또 성장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진지함, 진지충이 필요하다면 조금씩은 우리가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책을 만들기도 하고. 너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콕 지금 박혀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진지함이라는 거는 태도가 아니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의 진지함은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내면이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름 지어진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우리를 결정적으로 희열케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마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느끼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개를 하려면 지금 말씀 중에 읽는 거, 독서 얘기도 잠깐 나오셨는데 역시 독서하고 좀 이렇게 쓰시고 하는 걸 많이 하시는 편일까요? 네, 많이 읽죠. 많이 읽고 뭐 쓰는 작업도 하고요. 근데 뭐 제가 책을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이제 책의 구성 혹은 아름다운 문장이 주는 그 감동 이런 것들을 저도 역시 충분히 이렇게 충만하게 갖춘 상태에서 누군가의 글을 받아서 편집하거나 독자의 손에 가다니 이렇게 책의 형태로 만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이제 사실 좀 잘 나가는 아나운서 시절에는 스케줄이 꽉 짜 있고 꽤 아마 빡빡한 그런 일정을 보내시느라고 읽고 쓰고 좀 깊이 생각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많지는 않으셨을 텐데 사실 지금 아나운서직을 그만두고 출판사 사장과 이제 방송 활동을 일부 하는 이 생활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주어지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출근 시간이 딱 있고 퇴근 시간까지 지켜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내보니까 출근은 있는데요. 퇴근이 없더라고요. 거꾸로. 이게 자영업자의 인생입니다. 24시간 이 출판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한나 아렌트가 labor, 그다음에 work, practice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나눠서 그 인간의 조건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 중에 지금 practice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밤늦게까지 내 출판일을 생각해 이게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아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실천
맞아요. 뭐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라서 네. 시간 따위는 지금은 근데 오히려 예. 굉장히 너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 하는. 그렇죠. 예전 같은 빨리 퇴근하려고 했을 때. 이제는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제가 기획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네. 뭐 작가 미팅도 하거나 네. 아니면 작가를 서칭하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그 표지 그림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뭐 전시장 가기도 하거나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하죠. 네. 근데 지금 말씀 전반에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어떤 행위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어떤 열망 같은 열망이라는 기쁨이기도 해서 그런 것이 물씬 풍겨나는 지금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느껴지세요? 네, 너무너무 느껴져요. 아니 제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마치 예전부터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인 것처럼 딱 맞춤이다.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실제로 제가 출판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럼 돈도 엄청 벌 거야. 이런 우리의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그럼 참 좋겠네요.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건 없어요? 경제적인 뭐 어려움을 뭐 굳이 수치로 하자면 저도 되게 여기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많이 이제 출판 일에 투자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도 많이 고파요. 왜냐면 요즘 너무 책은 많이 나오는데 독서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책 판매율이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고 역시 경제적으로 그렇게 빵빵하게 사업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신가 보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성장 단계니까요. 근데 책을 사실 지금 출판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죠? 그러니까 10년 차예요. 10년 차. 첫 책 나온 지 10년 됐고 초반 한 7년 정도는 이제 남편이 하고 제가 같이 경험을 하다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내기 시작한 거는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대표 맡아서 한 지. 그러시구나. 그리고 책을 무지하게 정성스럽게 내시는 거로도 맞습니다. 저희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권 정도 책을 내셨어요? 11권이요. 11권. 그러니까 박 대표님이 맡아서 본격적으로 한 건 3년이라고 하지만 10년 정도 되는 출판사 경력에 1년에 한 권씩. 그러니까 사실 많이 못 낸 거죠. 대체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경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건데 3년 전부터 제가 대표를 맡고서는 진짜 굉장히 발벗고 열정적으로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낸 책이 오히려 뭐 67권 되는 책이거든요. 3년 동안은 그러면 1년에 2권 정도. 좀 발전했죠. 그래도 대체로 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면 저도 출판사 사장들을 몇 분 아시는데 정말 돈을 벌려고 책을 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은 아까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가를 만나서 그가 나에게 보여준 진심이 나와 통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심이 전달됐으면 해 하는 그런 열망으로 책을 내시는 이상한 분들이 한국 사회에 좀 계세요. 여기 또 있죠. 그래서 박 대표님 보고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저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님이 책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많지 않은 책 종류이지만 박 대표님한테 정말 소중한 그런 컨텐츠들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좀 자랑하고 싶은 책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진짜 여러 권이 있지만 원래 이제 김 교수님의 그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에 맞추느라고 애를 정말 썼습니다. 그러시죠. 다 가져오셨대요. 더 진짜 소개하고 싶지만 그래서 일단 세 권으로 좀 추려봤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어른의 생각법. 어른의 생각법입니다. 사실 이거 좀 운명적인 책인데 제가 이 책 나오고 나서 교수님께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익십을 당했죠. 그러니까 회신이 안 간 거예요? 뭐 그런 중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렇구나. 소통에 문제가. 왜냐하면
그 평상시 제가 그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책을 저도 즐겨 보는데 하고 계시는 그 컨텐츠 이야기와 저희가 낸 책의 그 컨텐츠가 컨셉이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무언가를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근데 이렇게 운명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200만 부가 팔린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도야마 시게이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사고학의 대가로 불리는 그런 교수인데 이제까지 냈던 그 사고학 관련된 베스트셀러 중에 핵심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 어떤 비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목차에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발상력을 기르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예요. 생각의 프로세스. 사실 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익힌 상태에서 그 사고력을 더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성인데 지성을 기르는 방법, 그리고 결국은 독서와 사고가 어떻게 맞다, 그러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독서, 그냥 독서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6장에서는 발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잡담. 느낌 오세요? 일상이 깊은 사유일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지적을 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미래, 그러니까 막 욕심내서 성공하는 미래가 아니라 나다운 삶, 의미 있는 삶,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결국은 사고, 생각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아시겠습니다만 토야마 시게이코는 이제 검증되는 역시 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일본에서 유학해서 되게 익숙한 작가신데요. 여러분들 어른의 생각법, 더군다나 이거 저는 사실 책 모양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펼 수 있도록 어느 장을 펴서 시작해도 괜찮은 니체의 아주 부드러운 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장본으로 되어 있어서 책 자체가 아주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기에 좋고, 얘를 펼쳐서 생각의 세계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푹 빠져보면 너무너무나 좋을 책이라서 저도 적극적으로 오늘 권합니다. 그 다음 책은 뭘까요? 그 다음 책은 혼자라는 가족. 이거는 조금 문제성 있는 책이네요. 왜요?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빨리 결혼해가지고서 뭐 애도 낳고 가족이 기준에 푹 빠져가지고 애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이제 올드 패션도 책의 제목이 혼자라는 가족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요즘 이제 가족의 의미가 많이 좀 달라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좀 혼자 하는 그 1인 가구가 뭐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최근 뭐 1000만을 기록했다고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해 볼 때 보통 요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유출을 하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셀럽들이 정말 화려하고 늘 이벤트가 있고 뭐 그런 삶이 사실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혼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혼자 살게 됐거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 혼자 살게 된 어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혼자 산다는 게 사실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온전히 그 들여다보는 삶이라는 거, 그리고 또 편안하지만 물론 외로움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저자가 30년째 지금 혼자 살고 있는 50대 중년이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있고, 이분이 또 혼자 살고 있는 또 다른 혼사들을 인터뷰한 에피소드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듯이 좀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좀 달라진 가족의 의미, 그리고 나를 좀 돌보는 삶,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김보리 선생님의 책이신데 정말 혼자의 삶을 잘 견뎌내시기도 하지만 자유하기도 하시고 뭔가 가치로운 작업도 계속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직업이 무엇이에요? 직업이 여기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보통 공공예술 작업을 많이 하면서 약간 하시는 것처럼 기록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것들. 맞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터뷰하면서 기록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사실
요즘에 아까 제가 반농담처럼 얘기했습니다. 뭐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너무 일상적인 가정생활 그리고 뭐 자식들 건사하고 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네. 그런데 대체로 40대 정도 되면 특히 이제 그 경력이 단절된 주부분들이 많죠.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몸과 정신 모두가 갱년기로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혼자라는 가족이라는 책에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독립자로서 자신의 삶을 주관해가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가능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맞아요.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살아있는 그런 지혜를 이 책이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 생활도 홀로서기가 완전하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큰일 나죠. 맞아요. 홀로 잘 사는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너무 기쁩니다. 저도요. 생각을 같이 해서. 만약에 이거 진짜 꼭 굳이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났고 결국은 또 혼자 돌아가잖아요. 네, 네. 보시면 되게 네. 위로도 받으면서 그 뭔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지만 굉장히 건강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연히 제가 김 교수의 세 가지라고 책을 3권 가져왔는데 가을이 물어익어가는 이 시기에 오늘 소개하시는 책 3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책이 우리의 사유의 깊이, 우리가 좀 그래도 생각이 좀 깊은 놈으로 살아가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주고 소재를 던져주는 책이라면 그 다음에는 혼자의 힘, 그러니까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혼자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또 힘들 때 위안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을에 딱 걸맞는 책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은 소설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제목이 좋습니다. Small Pleasure입니다. 이건 영국 소설인데 영국의 클레어 체인버스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네, 뭐 우리한테는 K 장녀가 있다면 UK 장녀가 또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UK 장녀인데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삶의 어떤 희망을 꿈꾸지 않는 그런 여성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그 변화를 주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스포가 되니까 소설은 그냥 그 재미로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스테리가 있고 약간의 그 로맨스가 있고 또 스릴러도 있고 결정적으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금 그 인내심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이 뭐 워낙 인기가 있어서 저희 출간됐을 때 그 책발전소라는 큰 서점에 이달의 책으로 회원들이 많이 읽기도 했고요. 영국의 여성 소설가상 후보작이기도 했고 영국에서 이제 TV 드라마로 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재밌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설을 읽는 태도와 관련된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설이 작가들이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관성에 의해서 평범하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설가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읽을 때는 어느 사람 한 사람의 빙의해서 소설을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흠뻑 빠져서 소설을 읽다가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맞아요. 그 감각으로 나를 보면 나의 그 루즈하기도 하고 나의 그 관성으로 지나가는 일상들이 꽤 섬세하게 느껴지고 그 안에 이 요철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UK 장녀 같은 이미지 그리고 그의 삶이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몇 가지가 연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더군다나 이게 약간 스릴러 미스터리 같은 같은 게 있다고 하죠. 따라가다가 제가 아직 읽지 않아서 마지막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읽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을 조금 예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도 제공하는
제가 실제로 이 주인공 이름이 진이에요. 진. 여성 그 주인공 이름이. 네. 저는 해진이잖아요. 네네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주인공에 엄청 빠져서 이 책이 주는 그 매력을 저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까워서 사실 이 클레어 챔버스라는 영국 작가는 한국에 처음 소개했어요. 저희가. 그렇군요. 네, 근데 워낙 작품이 좋아서 네. 뭐 아마 읽다 보시면 여러분도 끝으로 해진 진이 아니더라도 아마 진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우리 주인공 진에게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해가지고 책을 읽어보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책만 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독서하는 사람들과의 토크 진행도 굉장히 네. 재밌게 잘 하고 계시다고 제가 소문을 들어서 그것도 조금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북토크인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책이 나오면 독자들과 가까이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본업으로 했던 일이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책 내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저자분과 함께. 그래서 독자들이랑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각자 이게 좀 신기했어요. 책을 출판하면서 느끼게 된 점은 저 역시 책에 흠뻑 빠지고 저자도 이 책에 나름대로의 그 감성이 담겨 있는데 독자들 각각에게 이 책이 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층위로 읽힌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누는 북토크를 많이 하죠. 그래요? 네. 북토크 하면서 좀 인상에 남는 작가가 있으실까요? 작가요? 네. 내신 책 중에서. 저는 지금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쓰지 못한 몸으로 잠이 들었다라는 정말 제목이 절절하죠. 그렇네요. 네, 얼마나 쓰고 싶었으면 쓰지 못한 몸으로 잠이 든 자신을 자책하는 엄마 작가들의 그 에세이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인이고 또 소설가인 엄마 작가들이 이제 출산과 양육하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잖아요. 그때의 그 어떤 감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걸 소망하는 그런 작가들의 이야기인데 북토크 여러분이 같이 쓰셨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굉장히 솔직하게 여전히 시대가 바뀌었지만 무엇이 되고 있지 않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비슷한 시기를 건너는 엄마들이 여성들이 함께 울고 위로를 받고 그럼에도 같이 지금 쓰고 읽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토닥여 줬을 때 저는 정말 그냥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책 만들기 너무 잘했다 그런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그때가 좀 많이 생각나요. 사실 우리 사회가 되게 재밌는 사회죠. 미래의 모습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향해서 고등학교 때, 요즘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 글로 평생 달려가다가 40, 50대가 되면은 이제 제가 표현이 좀 너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나자빠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자신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경험을 공유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다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뭔가의 지혜가 생기고 그것을 조금 노력하고 이제 이런 삶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북토크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자기 현실을 공유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약간의 지혜들로 우리 함께 조금 한 발 한 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북토크에 대한 평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좀 너무 과도하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이런 평을 받지 않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소문을 들으셨군요. 우리 그 출판과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1인 출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도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1인 출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꼭 주의할 점이랄까 그런 것들로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어쨌든 뭐 유통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출판까지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수업이 많이 있어요. 네, 1인 네. 출판을 네, 하는 네, 그 네, 과정에 네. 대한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그런 거를 한 번쯤은 꼭 들어보시기를.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이 출판업에 들어서면서 정말 A부터 Z까지 1인 출판을 모든 걸 다 관장해야 되는데 그 어느 한 군데 물론 부딪혀 보면서 새롭게 성장하고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판의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학습을 해보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신문사나 이런 데서도 꽤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맞습니다. 오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아마 이 우리 박 대표님은 방송인 출신이니까 우리 같으면 유튜브에 나와서는 그거 퍽퍽 얘기해 주거든요. 뭐 들어. 이제 그런 거는 스스로 안 하는 게 몸에 배이신 분인데. 아니 저도 뭐 온라인으로 수업도 듣고 애 뭐 보내놓고 막 메모하고 또 오프라인 현장에 가서 마케팅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닫고 뭐 이런 좌충우돌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아마 다 다를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처음 출발에서부터 이제 책이 최종 출판돼서 ISBN 다 받고, 뭐 이제 출판사 소개서 쓰고 책에 대한 소개죠. 그런 거 쓰고 뭐 기타 등등 그 뒤에 흔히 생각하는 자비들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열심히 띄워줘야 되고 뭐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풀 프로세스를 좀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을 먼저 출발로 하셔야지. 그냥 나도 1인 출판하고 싶어 하고 그 출판 등록 내고 그냥 시작하고 이것으로는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마케팅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마케팅은 이걸 자꾸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돈 놓고 돈 먹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 써가지고서는 우리 이제 메타 광고라고 하는데 인스타나 그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든지 유튜브 광고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데 주력하는 것이 책을 팔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결국은 진심 마케팅이 핵심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스몰 플레저인데 아까 정말 말씀 속에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박 대표님 마음속에서 막 들끓고 계신 게 제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이 사랑의 실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체를 많은 사람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그 진심이 대표들에게 있으면 근데 이제 똑같은 책을 내도 이거는 좀 별로야 이런 책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 대표님은 정말 소량을 내기 때문에 안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거는 사랑을 나눠줄 때 조금 이렇게 꺼름직하죠. 근데 오늘 소개한 이 세 권의 책처럼 정말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싶은 이런 책들은 그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다 생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제 구독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책도 사보시고 할 테니까 마케팅적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이 나와도 박 대표님 같이 자신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하고 그냥 책을 팔고 싶어서 나오신 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카피 한자 한자가 결국은 아까 진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케팅은 진심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통하는 거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보도자료도 직접 쓰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뒤에 이 표 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 이 책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서 독자들이 얼마나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 문장 하나하나 만들기까지가 진짜 진심이 안 담길래 안 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심하고 하는데 그게 좀 전달이 잘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지금 박 대표님처럼 책을 만드시고 마케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느 변곡점에 도달하면 진심을 파는 사람은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한다는 게 저의 확신이기도 하고 우리 잘 아는 김승호 회장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팔라고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뭐 엄청난 큰 출판계의
성과를 만들어내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근데 더 여쭤봐야 돼. 이게 네, 네. 출판사 이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거 네. 설명 좀 해주셨으면 아, 그럴까요? 좋겠어요. 네. 다람이잖아요. 저희가 다람 출판사인데, 진짜 이 이름이 좀 독특하기도 해서 네. 사람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장점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이제 다람쥐까지 그냥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제가 어느 날 TV에서 다람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다람쥐에서 시작되군요. 네, 진짜 오. 다람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람쥐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게 도토리를 막 이렇게 찾아서 볼에 한가득 물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여기도 한가득이어서 더 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이 도토리를 여기다 묻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욕심이 나서 또 도토리를 막 찾아서 또 한가득 물어요. 네. 그럼 또 파요. 그리고 여기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해놓은 걸 잊어버린 거죠. 약간 아름다운 망각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네. 이 도토리가 심겨졌던 이 자리에서 다시 참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나 귀엽고도 아름다워서 제가 그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이 다람 출판사도 좋은 이야기를 모아서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참나무처럼 좀 뿌리를 내리고 싶다, 퍼져나가고 네. 싶다. 네. 그래서 다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너무 멋지고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람 출판사도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도 주목해서 가을의 독서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편을 찍습니다. 그래서 1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조금 사적인 성공담, 뭐 실패담, 네. 저희가 이제 또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저희가 이타성의 자기 개발을 중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성장과 관련된 박 대표님만 갖고 있는 노하우, 에피소드들 그런 얘기로 2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촬영에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개 숙여서 인사하죠. 알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